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10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K 약사님과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IELTS 스피킹 테스트 파트 3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K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접속사를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벌어서 잘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구조라는 것. 일단 파트 3는 파트 1이나 파트 2와는 다르게 토론형의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보다는 보다 더 자신의 생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결국 토론형 질문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주제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저 사람이 그동안에 별로 생각이 없었구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없구나. 그런 말주변이 없구나. 라고 이제 시험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짧은 답변은 결국에는 점수를 깎게 만드는 악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채점 기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fluency and coherence, lexical resource,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and pronunciation. 그러니까 유창함과 일관됨, 그리고 어떤 렉시콘이라는 거, 렉시컬.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단어들을 알고 있는가, 고급 단어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발음은 어떠냐라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coherence 논리적인 흐름에서 구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K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구조를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자기에게 있어서는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템플릿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일종의 어떤 표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말로는 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틀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일관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시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구조는 도입, 그리고 전개, 결론의 형태로 구조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K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세네 문장 안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막 되게 복잡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 전개, 결론 이 세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 you think governments should spend more money on public transportation? 당신이 생각했을 때 정부는 어떤 공공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겠죠. 뭐 yes or no. 이거는 yes and no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I don't think 뭐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나도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yes or no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yes
I strongly believe governments should invest more in public transportation.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paraphrasing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은 should spend,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투자한다라는 말로 should invest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exical 그 단어의 레인지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래서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패러프레이징한 것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퍼블릭 그 트랜스포테이션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Firstly, better public transit, reduce traffic congestion and pollution. 그러니까 첫 번째로 더 나은 그런 어떤 공공의 그런 교통 그것이 그런 노선이 결국에는 traffic congestion, 그러니까 교통 혼잡과 오염을 줄여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for example보다는 for instance를 말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for example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or instance를 한다면, 얘가 instance도 아는구나, example보다, 굉장히 좋네, 뭐 이렇게 좀 더 추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요. 그래서 for instance, in big cities like Vancouver, improved bus and train networks encourage people to drive les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밴쿠버 같은 큰 도시는 이제 그 버스와 기차를 굉장히 이렇게 네트워크화해서 개발시켰다, 향상시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이용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secondly, it provides affordable travel options for low income families.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공공의 어떤 교통이 발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저소득층 가족에게 더 많은 어떤 움직임의 어떤 옵션, 선택권들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오버all 여기에는 yes and no,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러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시를 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전개한다면 그것도 점수가 깎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만 그렇게까지는 접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제 어, 이야기에 대답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overall 그래서 결론적으로라고 했어. Investing in public transport benefits the environment and society as a whole.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결국에는 그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유를 그거를 다시 wrap up 정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vesting in public transport. 그래서 이 공공 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과 사회 전부에 어떤 이익을 줍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뭐 예시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떻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 그리고 근거 예시 그리고 확장 결론의 3단계 구조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답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걸로 얘기할 거지만 연결어로 부드럽게 이어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곁들여서 이제 굉장히 이런 단어적인 그 자료가 굉장히 많네.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하네라는 것을 또 그래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험관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 길이는요, 길지 않고 한 2, 30초를 정도를 목표로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뭐
결국에는 키워드를 반복하고, 근데 동음이어, 유의어로, 그리고 연결어를 사용하고, 예시를 단순화시키고, 조건부 대비,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심플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소 두 개의 정도의 근거를 주면 답변 길이가 자연스럽게 확정되니까 그런 면에서 구조 만들기, 어떤 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접속사 사용이에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연결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firstly, secondly, in addition, 뭐 as a result,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 중에는 coherence and coherence.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문장들이 방금 전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짧은 문장들의 나열이 아닌 완전한 논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더 좋으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뭐 7.5, 8점 뭐 이렇게 했지만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명확한 구조와 흐름이 있다면 6.0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속사 종류들은 뭐 여러분이 뭐 많이 아시겠죠. 뭐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뭐 보여주는 because, since, 뭐 as, due to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조하는 거, however, although, even though, on the other hand,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moreover, in addition, also, furthermore,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시는 뭐 당연히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장 첫 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문장 중간에만 들어가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such as 같은 경우는 문장 중간에만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therefore, as a result, consequently, thus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들로 접속사를 연결해서 흐름을 살리는 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연결어, and, but이 아니라 이 시노놈을 섞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면 결국에는 길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연습할 때 이런 접속사를 먼저 떠올린 후에 문장을 확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벌기와 관련한 거예요. 이거는 질문을 재진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관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living in big cities? 큰 도시에 사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So you're asking about the downside of living in large cities? I think one major disadvantage is. 그러니까 질문의 재진술로 인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가 나왔을 때 생각을 벌 수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다. 물이면 물이요. 바람이면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리라. 무르는 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는, why? why라는 질문은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볼수록 이런 질문들이 주어졌을 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랭귀지 카페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문법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고 듣는 것도 이제 조금은 여유로워졌다면 사실은 생각의 사고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질문 재진술 이런 것들, 그 재진술만 한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생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간을 버는데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촉촉촉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짧은 망설임, 뭐 이런 거, well, 뭐 이런 거, 완충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자연스러운 대화를 사람이 하는구나 해서 시험관이 준비된 문장만 외운 문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개요로 답변 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I think there are two main points here. Firstly and secondly, in my view, the issue can be divided into a few parts to begin with.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단한 개요에 대한 틀을 아웃라인을 우리가 대답에서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시를 활용하는 거. For example, in my town, for instanc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시를 덧붙이면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고 답변의 구체성이 올라간다.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조건부 대비로 확장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결국에는 막 되게 조금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While some people think, but I would like 뭐 이런 식으로 argue that.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비 구조는요, 사실은 근데 대비를 잘못하면 사실 점수를 더 깎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조건부 대비를 사실 잘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비 구조는 길이를 늘리면서 다양한 문법 범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 정리. 그래서 so overall, 뭐 in summary,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시간 벌기라는 거, replying to a question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연성을 보여주기 위한 fluency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우리 K 약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아홉 번째 시간에 K 약사님과의 대화 네 번째를 통해서 IELTS Speaking Test Part 3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을 토대로 좀 더 심화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예, 이것으로 열 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K 약사님과의 대화 다섯 번째 마지막 대화로서 이제 마치고 이제 열두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이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